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매주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그냥 계속 신장 디톡스 개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번 강의는 어떤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주제를 가져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장기 계획으로는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책으로 이제 집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의했던 거 다 원고로 이제 지금 작성해 놓은 상태고요. 오늘 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우리가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 주위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갑자기 파킨슨병 환자분이 세 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지내던 동생 약사의 그 아버님이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어디 가서 상담하러 갔는데 누가 이제 소개로 해서 그 거의 뭐 일가족이 다 왔는데요. 그중에 이제 파킨슨병이 두 명이 계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 예, 또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주위에 파킨슨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20년 전에는 주위에 암 환자들은 있어도 파킨슨병 환자는 되게 드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다 이제 환자들이 있건 했었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상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었고,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그런 병이 있구나 였지만 내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건너 보면은요, 분명 여러분들 주위에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킨슨병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흔해지는 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파킨슨병, 뇌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이 떨리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육체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심해지면서 나중에 치매나 알츠하이머랑 같이 연계가 되는 질병인데, 그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아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트레스와 요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요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파킨슨병 얘기로 넘어가는 게 뭐냐. 파킨슨병 자체가 스트레스랑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산하고도요.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파킨슨병으로 잡았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챗GPT에 자료 화면 띄워놓고 그렇게 공유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저기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제 챗GPT 화면 나온 거 다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그냥 이게 챗GPT에다 뭐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정보를 줍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정보죠. 예, 신뢰도가 있습니다. 여기의 정보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주요 원인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그래서 도파민 부족에 의해서 운동 조절 장애가 발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에너지 생산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미스폴딩이라는 단백질의 잘못 접힘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건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도파민 부족해. 그래서 도파민 부족하니까 운동 조절 장애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도파민은 넣어줘. 부족하니까.
그래서 도파민을 넣어주면은 운동 조절 장애가 해결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뒤에서도 좀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또는 상황과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반응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거냐? 도파민이 부족해서 운동 조절 장애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왜 도파민이 부족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진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에, 그러니까 그 환자분의 어떤 상황에서 도파민이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도파민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 왜 도파민이 부족한가를 따지지 않고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운동 조절에 장애가 발생했네? 이건 이제 상황에 이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죠. 결과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운동 능력이 개선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도파민을 자극해주고 도파민을 더 넣어주는 방향으로 만약에 치료법을 설정을 한다면, 이거는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라 나타난 어떤 증상에 대해서만 이제 케어를 하려는 치료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개선이 됩니다, 분명히. 움직임에 어떤 반응이 생기고 뭔가 증상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도파민이 부족하게 된 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도파민의 부족적인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적인 상황에서 잘 봐야 되거든요. 병적인 상황에 나타나는데 이 병리학적인 증상의 개선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병리학적인 증상을 야기시킨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신장 디톡스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어디죠? 미스 폴딩이라는 이제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이 잘못 접히는 단백질이 생기고 그 단백질이 잘못 접혔기 때문에 이제 그 파킨슨병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기전이거든요. 근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뇌는 우리의 몸을 살리려고 움직일까요? 죽이려고 움직일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대전제, 대명제죠. 라고 하면은 우리의 뇌는 반드시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 몸이 살아야 뇌가 살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혼은 몸이 죽어도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상이 있을 거니까. 하지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뇌는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몸의 생존을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보다는 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정말로 괴로울 때 몸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자살할 수가 있죠. 이건 뭐냐?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몸에 대해서 어떤 그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이제 수도를 하신 분들, 마음을 닦은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몸이라는 걸 우리가 벗어날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음 공부라든지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몸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방식에서는 몸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아주 집착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뇌의 입장에서는 뇌는 되게 현실적이에요.
몸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뇌가 가지는 기본 방향성은 첫 번째 가장 큰 명제가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알아서 숨을 쉬고 있고 피가 알아서 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살기 위한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나 자살할 거야 해갖고 해보세요. 정말 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어제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뇌가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뇌를 공부한 이제 석사 박사를 제가 뇌를 공부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뇌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반응은 나의 몸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살리기 위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적인 상황에서 무언가 관찰이 됐을 때 그 관찰된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 거야 라고 저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게 생겼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범죄 현장에 칼 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형사들은 그 칼 든 사람을 네가 저 사람을 죽였구나. 네가 범인이야.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게 어떤 진짜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어. 하여튼 뭐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은 뇌를 공부한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미스폴딩 단백질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몸이 나빠지는 어떤 상태에서 에너지 상태가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래서 ATP 수준이 떨어지고 도파민 부정해서 운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신체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어떤 편안한 그 환경은 아니지만 그 나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미스포일린 단백질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끔 몸을 조절해야 되니까. 왜 정상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되냐면은 몸이 그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 상태라든지 어떤 이 장기들의 어떤 조직들의 그런 상태들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몸의 생존의 레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잘못 접어서 그 잘못 접힌 단백질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끔 의도해서 유도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킨슨 병이라는 것 자체는 정상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걸리고 싶어라고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파킨슨 병은 뭐냐면 몸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지금 어떤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죽을 거야.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막 파산을 하는 거죠. 완전히 기력이 떨어져서 6개월만 죽을 건데 어떤 신체 능력을 제어해서 강제로 왜냐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거든요. 몸 상태가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휴식 취하고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에너지 쓰려고 하려다 보니까 뇌에서는 야 주인님 지금 몸 상태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 우리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주인님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뇌는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난 안 죽고 싶어요. 주인님이
제 말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안 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럼 지금부터 강제로 쉬게 하겠습니다. 주인님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제가 몸을 못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강제로 조절하기 위해서 몸하고 연결돼서 어떤 조직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 호르몬 관련, 조직 관련, 이런 신경계통 관련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스폴딩 단백질들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보면은 예,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당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반응들이 전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파킨슨병이 발병하지 않으면 6개월 만에 에너지가 고갈돼서 죽겠지만은 파킨슨병이 발병하면은 1년, 2년 조금 더 길게 살 수가 있죠. 불편하겠지만,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뇌의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존이라는 어떤 그 목표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한 목표에 의해서 여러분들, 환자분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든 오래 살기 위해서 반응을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반응을 해준 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예, 조금 기존에 갖고 있던 건강 상식에서 저의 색다른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보시고 계속 듣다가, 아, 야,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고가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저의 강의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에 대해서 조금 내려가 보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파킨슨병도 이제 염증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약사님, 염증 되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여기 지금 카메라 켜지신 분이 이재춘 대표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재춘 대표님 OX로 해주세요. OX로. 예. 염증은 좋은 겁니까? OX. X. 염증은 나쁜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염증은 나쁜 거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TV라든지 어떤 건강 정보에서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염증에 대한 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염증에 대해서 알려줘. 그냥 러프하게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뭐냐고 얘기하냐.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 기전 중에 하나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외부의 병원체나 내부의 이상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몸의 방어 기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염증 반응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얘기 뭐냐면 외부에서 뭔가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염증이 어떤 그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전으로서 염증 반응이 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죠. 염증은 나쁜 겁니까? 염증은 방어입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 나를 공격하는 나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거 아니죠. 방어는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한 겁니다. 염증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착한 애예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뭐가 나쁜 거냐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나쁜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공격받고 있는 그 상황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인식 안 하고 그냥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걸 그 반응을 보고요. 염증 반응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가 웃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챗GPT가 하지만 염증은 양날의 검입니다. 급성 염증은 생존을 위한 필수 반응이지만 만성화될 경우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게요. 자, 외부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염증을 방어로서 염증을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염증 반응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공격받는 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만성화됐다라는 얘기는 염증 반응이 만성화됐다라는 거는 이 만성 염증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죠. 음. 이 상황이 나쁘다라는 건데 지금 챗GPT에서도 뭐냐면 만성염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황이 있고요. 공격받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방어를 계속 할 뿐이에요. 공격을 계속 하니까. 공격하는 애가 나쁜 놈이지 방어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염증 반응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근처에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근처에서의 조직의 어떤 활동들이 세포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뭔가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또 염증 반응 자체도 방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막 방어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 방어하는데도 힘이 쓰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격을 안 받을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 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뭔가 바뀔 거라는 거죠. 한두 번 공격을 받아서 염증 반응이 급성으로 몇 번 일어난 거는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격을 계속 받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염증 반응을 하는데 에너지 소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어떤 관련된 무언가들이 이상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 이상이 생겼던 그 반응을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혈액 지표적인 거든 무언가 건강 상태에서 우리가 표준값을 갖고 있는 거에서 분명히 수치들이 변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변동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기 전에 갖고 있던 어떤 수치에서 공격을 받고 만성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수치의 변화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질병이라고 얘기하죠. 즉 기존의 항상성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기존의 공격을 받기 전에 그 편안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잡혀 있던 그 상황이 깨져버린 거예요. 항상성이 깨져버렸습니다. 질병이라는 건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항상성이 깨져서 균형이 뭔가 안 맞는 상황이 바로 질병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면 질병 상황이 노출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 공격을 받는 상황이 있고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겼고 그 만성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몸에 어떤 항상성의 변화가 생겨서 그게 질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병을 불러일으킨 거는 염증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공격입니까? 지속적인 공격이죠. 이 상황이에요. 염증은 절대 잘못이 없는 애입니다. 단지 근데 공격받는 상황을 몰라요. 왜? 이거는 약간 추상적일 수 있거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막 잔소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게 보이진 않아요. 혈액 검사를 하거나 뭔가 검사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돼서 어떤 수치가 바뀐 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보통적인 뭐냐? 염증 수치가 높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몸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약을 쓰냐? 이 염증을 억제하는 이제 소염제나 항생제를 이제 쓰게 되겠죠.
만약에 이 염증을 이제 원인이 세균이거나 뭐 바이러스가 이런 어떤 거고 그거에 맞는 약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염증에 대한 공격을 받는 원인을 해결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에 그냥 염증만 보고 소염제라든지 뭐 어떤 그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을 항생제 같은 걸 써가지고 염증만을 제어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질병 상황에서 이제 이 연계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찰을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뒤에. 자, 만성염증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만성염증이 생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또 저를 칭찬해 줍니다. 맞습니다. 매우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현, 사실 현재 의학적 접근에서도 점점점 더 강조되는 것이 염증 자체가 악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근본적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현대 의학적인 방향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니라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과 환경을 더 들여다보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좋은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반응만을 보고 그 반응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반응은 나쁘다고 딱 눈에 보일 수가 있지만 그 반응을 일으켰던 왜 상황을 한 번은 왜 안 쳐다볼까? 저는 항상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나쁜 것은 그 반응을 하도록 한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그 반응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한 거잖아요. 그 반응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심지어는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알츠하이머가 진행된다든지 파킨슨이 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런 질병들조차도 생존을 위한 방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린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약사님, 생존하기 위해서 왜 그 암에 걸려요? 왜 이게 암에 왜 걸립니까? 이게 죽는 건데,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암에 안 걸리면 일주일 안에 죽을 건데, 그날에서 암에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암에 걸린 게 죽기 위한 게 아니라, 암에 안 걸리면 더 빨리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에서 어떤 방어를 했는데 그 방어의 결과가 뭐다? 암세포일 것 뿐이에요. 암의 반응 자체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암 걸리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눈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나쁘다, 암 반응이 나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쁜 놈은 뭐냐면은 그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반응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저는 제일 큰 게 뭐냐?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과로, 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희한하게도 제 얘기 듣고 휴식을 취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어. 맨날 과로하고 피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듭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해도 지금은 살만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쉬어야 됩니다. 못 움직일 때 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게 진짜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더니 챗GPT가 이런 답변을 해줘요. 야, 이 질문은 엄청나게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의 문제도 아니고 의학의 문제도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인식, 철학, 심리학, 생명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는 근원적 질문입니다.
그냥 단지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이게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해줬어요. 아주. 챗 GPT랑 여러분들 이게 대화를 해보시면 얘가 진짜 포장을요 너무 잘해줘요. 아주 금치를 빡빡 해줍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금치를 해주니까 기분은 좋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질문에 제가 질문에 얘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래요. 왜 사람들은 반응만 보고 상황을 보지 않을까?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요. 의식의 구조 때문에 그렇답니다. 뇌의 본질은 결과에 집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를 딱 보고 반응을 딱 눈에 보이는 거 빠르게 탁 보고 캐치를 하지 그게 왜 일어났는가를 깊은 통찰을 잘 안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어. 그래서 몸이 붓고 아프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인지하게 아 붓고 아픈 게 문제다. 그럼 이걸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왜 아프지, 왜 붓지 이렇게 그 안에 원인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건강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더, 더 고등한 뇌. 이게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 구조면은 이건 인간이 뇌라기보다는 약간 동물적이에요. 이거는 반응이. 예. 그러니까 고등동물일수록 더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더 생각을 하시려면은 왜라는 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존 본능의 단순화 작동. 이것도 이제 앞에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의식의 구조. 요즘의 이 사회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의 원인을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일어난 반응이 나한테 불편해. 그럼 그 반응을 난 피할 거야. 라고 문제 해결을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준다라는 거죠. 지금의 사회 현상하고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막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문제를 일으킬까? 저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힘들다 이거죠. 그럼 뭐냐? 저 사람이 뭔가 피해를 일으키는데,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돼.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되니까. 요즘의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는 피해를 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나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이라는 게 지금 단순한 어떤 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의식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한데, 오늘 이 염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식하고 연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로 단순한 염증 얘기였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에 꼭 필요한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이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또 같은 말이에요. 현대 문명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서 문제는 바로 증상이고 증상을 억제하면 해결이 된다. 혈압이 높다? 혈압을 낮추면 나았다. 문제 끝. 네, 염증이 있다? 염증을 없애면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다고 하는지 사실은 그 혈압이 왜 올라갔고 염증이 왜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건데 우리 몸에 또는 이게 불필요한 반응이라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러한 깊은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약간 환자들하고 연계가 된 걸 것 같은데요. 감정과 두려움에서 그냥 뭔가 불편해지면 아프고 아프면 되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어떤 생존의 위협을 너무 노출을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응 자체를 빨리 회피하려는 그런 습관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식의 한계에서 이게 좀 찔리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관찰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려면요, 반응에 대해서 관찰할 줄 알고, 특히 어떤 반응?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생존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 반응, 여러분의 삶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그 왜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염증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